안녕하세요. 몸이 편안하니 김진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몸이 편안하셨나요? 오늘은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면마비 후유증이란 무엇인가요? 안면마비 후유증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비가 왔는데 눈이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간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게 첫 번째 후유증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운동. 세 번째는 구축. 네 번째는 악어의 눈물.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 중에 첫 번째, 얼굴에 안면마비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도 후유증입니다. 마비가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왔거나 아니면 초기에 치료를 잘 못 받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눈두고 떠 있는 상태, 입도 돌아가 있는 그대로 있다면 마비 후유증에 준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합운동. 요거 역시 후유증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이 실룩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나 우하는 동작을 할 때 눈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데 눈이 자꾸 작아져서 사람들이랑 밥 먹기 힘든 이 상태. 이걸 연합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후유증입니다. 세 번째, 구축. 좀 말이 어려운데 구축은 가만히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눈이 작아져 있고 볼 부위가 패여 있고 눈 밑에도 패여 있고 입술이 짧아져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마비된 쪽으로 입이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 요걸 구축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역시 후유증입니다. 네 번째, 악어의 눈물. 악어가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거든요. 침샘과 눈물샘이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사람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비 후유증으로 남아있을 때는 밥을 먹을 때 눈물이 자꾸 흘러서 사람들이랑 밥 먹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역시 후유증입니다. 원장님, 어떤 환자들에게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이 많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안면마비 후유증이 많이 나타날까요? 예전에 논문에 보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예전 같으면 임신부, 람세이온트 증후군으로 진행된 환자들, 초기부터 마비가 심하게 와서 5, 6단계, HB 그레이드 5, 6단계의 중등도 이상의 마비가 진행된 환자들, 당뇨를 비롯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요게 이제 안면마비 후유증이 많이 남을 환자군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오히려 60, 70대 어르신들은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후유증도 잘 안 나고. 근데 20대, 30대 환자들이 아주 젊은 환자들이잖아요. 이 환자들이 매일매일 야근이다, 막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다, 아니면 잠도 잘 못 잔다, 매일매일 컴퓨터와 핸드폰과 씨름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면역력이 아주 급저하됐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20, 30대 환자들이 치료하는데 회복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비가 왔어. 얼굴 마비가 왔는데 나는 젊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원장님, 안면마비 발병 후 눈이 뻑뻑하고 귀가 먹먹하며 입안이 건조합니다. 이것도 안면마비 후유증인가요? 안면마비가 왔는데 눈이 뻑뻑하고 귀가 먹먹하고 입이 건조하고 이런 증상이 남아있다. 이것도 후유증, 합병증, 안면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 맞습니다. 자, 그럼 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안면신경은 눈꺼풀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지만 눈물샘의 분비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감겨서 깜빡깜빡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계속 떠 있거나 그럼 눈물이 많이 증발이 되겠죠? 또 눈물샘이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눈이 건조하고 염증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뻑뻑하고 따끔하고 이런 증상이 오래까지 남게 됩니다. 이게 눈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이래서 안면마비 이후에 눈과 관련된 합병증, 건조감이라든가 염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는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치료를 열심히 하고, 안면마비가 있을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랫도록 눈을 좀 쉬어주는 상태,
이게 필요합니다. 안면마비 증상으로 귀가 먹먹해 아니면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난청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생각했을 때 귀는 안면신경과 좀 동떨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안면신경이 고막에 소리를 감소시켜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자근이라는 신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왔을 때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 신경이 마비가 돼. 그래서 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아니면 물 찬 것 같거나 비행기 탔을 때처럼 이런 상태가 지속돼가지고 뭐 1년, 2년 가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안면마비 후유증입니다. 안면마비가 생겼을 때 귀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비가 다 낫기 전까지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아니면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마비로 입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안면신경에는 눈꺼풀이나 입이나 볼, 이마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도 있지만 침샘이나 눈물샘 이런 것들이 분비를 촉진하도록 도와주는 신경들도 있습니다. 침샘 분비를 촉진하는 안면신경 부위가 있죠. 그래서 침이 잘 안 나오고 맛을 잘 못 느끼고 그 혓바닥을 놀리면서 음식물과 잘 섞어서 소화액을 분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구강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치아가 부식되거나 아니면 입이 건조해져서 혓바닥이 뭐 아파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면마비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 역시 안면마비 후유증이라 생각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